이건 정말 안 좋은 건데요. 지금 5억 원을 받아내주면 변호사에게 비밀리에 1억 원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진짜 좀 말이 안 되고 해선 안 되는 얘기죠. 변호사로서 이런 제안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변호사에게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거예요. 이 내용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법률을 알려드리는 현변이고요. 저는 가능한 법률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사건을 리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텐데요. 이 손흥민 씨의 부친이죠. 손흥정 씨가 운영하고 있는 손 아카데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유소년에 대한 축구 교육을 하고 있는 아카데미인데요. 여기에는 손흥민 씨의 친형도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사실 이 사건 관련해서요. 초기 뉴스는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뭐 추가적인 언급을 좀 드릴 필요까지는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한 아이가 코치 A씨와 B씨로부터 폭행 및 욕설을 듣고 또한 손흥정 씨에게서도 욕설과 폭언을 들은 바가 있다라는 사실로 경찰 신고를 한 바가 있고 경찰에서는 이를 검찰에 송치까지 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법률적인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이미 경찰에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사실로 손흥정 씨와 A씨, B씨 이 두 코치를 이미 조사를 마친 상태이고 검찰로 송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충분한 입증이 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언론에 나와 있는 게 아이의 허벅지에 들어있는 멍자국이 있는데 시퍼렇게 멍든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멍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폭행의 증거로 볼 수 있는 사정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손흥정 씨의 경우에는 아동에 대하여서 정신적인 학대 혐의로 기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A씨와 B씨 두 코치 분의 경우에는 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신체적인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면은 신체적인 학대로 또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정신적 학대로 각각 기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법률적인 결론은 많은 분들이 좀 예상하고 있을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부분이 없어서 리뷰를 하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디스패치에서 추가적인 보도가 있었죠. 그 보도의 내용은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언론에 터지기 전 4월 무렵에 그 피해 아동의 아버지라는 사람과 손 아카데미의 변호인이죠. 이 변호사가 대화하는 내용이 녹취된 내용이 공개가 된 바가 있는데 그 내용에 약간은 여론이 좀 반전될 만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좀 리뷰를 좀 하고 싶어서 영상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 녹취 내용을 잠깐만 보면요. 전 세계 스포츠 스타고 거기다가 손흥정 감독님도 그렇고 유명하고 본인들 가치가 1,500만 원이다. 20억이든 뭐 불러요 그냥. 그러면 쥐들이 알아서 얼마든 하겠죠. 그리고 최소로 5억 밑으로는 합의하지 마세요. 진짜 농담 아니고. 손 아카데미와 이 변호사의 경우에는 입장은 명확했던 것 같아요. 피해 회복, 그러니까 합의금이죠. 지급할 수 있는 합의금은 피해 아동의 회복, 정신적인 피해와 또는 신체적인 피해에 대한 회복, 합의금 정도만 책정을 했다. 그리고 그에 초점을 맞춰서 일이 진행되었던 것 같아요. 일반적인 경우에 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런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이 법이 아동을 위해서 작동을 해야 돼요. 그 외에 어떤 어른들의 욕심이나 어른들의 법률적 분쟁에 아동이 좀 휘말리게 해서 사건화시키는 것은 대단히 좀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 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당연하게도 이런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피해의 경우에는 합의에 초점은 당연히 피해 아동의 정신적, 신체적 회복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히 그런 관점에서 손 아카데미 측 변호사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피해 아동의 부모는요, 그 이상을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 아동의 정신적 피해는 다 지나갔고 부모의 정신적 피해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어떤 변호사가 피해자와 어떤 합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의 어떤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사과문도 전달하고 제시할 수 있는 합의금도 되게 조심스럽게 전달하고, 그런데 상대 측에서 요청한 합의금이 상상을 좀 초월했던 것 같아요. 5억 원이라는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에서 상상할 수 있는 액수를 훨씬 더 초과한 거죠. 이런 5억 원이라는 금액을 실제로 받고 싶어서 요구를 한 건지 약간 좀 납득은 안 됩니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에 피해 아동의 부친은 좀 특이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어떤 이 손흥민 씨와 그런 가족들을 계속 언급을 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세요. 이미지 실추 이런 거 생각하면 5억같이 받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합의라는 게 정답이었고요. 잣대라는 게 갖다 대기 마련이기 때문에 입장 차이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공식적인 입장이 정말
5억 원을 받는 거라면 합의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지급 청구 소송 이런 걸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처벌은 어떻게 받냐? 그 원론적인 얘기예요.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마땅한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합의를 위해서 진지한 노력과 피해 회복을 위해서 봉탁이라든가 이런 노력은 당연히 부수되어야 되겠지만 정말로 진지한 마음으로 적당한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하고 적당한 수준의 노력을 할 것을 제스처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상태로 남겨두고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특별한 연예인의 경우에는 뭐 택시 운전수 때렸다고 뭐 2, 3억씩 받고 합의하고, 김땡땡은 술 처먹고 사람 때렸다가 뭐 5억씩 받고 이렇게 합의를 했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의 경우에는 단순히 피해 아동의 잣대가 아니라 유명인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때를 잣대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치 약간 좀 엇박을 하는 것처럼 나를 봐주는 변호사가 땡땡 변호사다, 뭐 판사장 출신이다. 판사장이란 말은 뭐 없어요. 무슨 판사장이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 변호사가 이런 말에 눈 하나 깜짝하진 않겠죠. 그러면서 손 아카데미 측 변호사는 원칙적인 얘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손흥민 씨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 피해 아동의 부친은 계속해서 유족하면 뭐 4천억에 이적한다 이런 얘기를 반복하면서 손흥민 씨와 계속해서 결부시키려는 태도를 갖고 있죠. 마치 어떤 큰 약점을 잡은 것처럼 손흥민 씨의 아버지 또 손흥민 씨 이미지를 실추시킬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일반적인 경우 받을 수 있는 합의금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위자료의 몇십 배에 해당하는 금전을 합의금으로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 변호사는 20억 부르고 5억 밑으로는 합의하지 말라, 이런 식의 좀 조언을 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죠. 그러면서 이 부분은 사실 피해 아동의 부친분도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 게 5억 밑으로는 합의할 계획이 없다라고 하면서 만일 자신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인터넷에 얘기를 해서 명예를 실추시킬 것 같은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지금 피해자의 입장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하면서 협박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거액의 금전을 요구하고 있죠. 협박에 대해서 어떤 금전적인 요구를 했다면 공갈이거든요. 아직 돈을 받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건 공갈의 미수는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사안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드러난 사정만 놓고 보더라도 대단히 좋지가 않죠. 자신의 아이를 매개로 수단으로 이런 거액의 금전을 요구하면서 마치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물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피해 아동의 부친이라는 사람이 전형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과나 합의 과정에서 일반적인 레퍼토리는 다 거쳐간 것 같아요. 일단 1차적으로 사과를 좀 하고 사과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실제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그 A코치, B코치, 손흥민 씨의 친형도 있다고 하는데 직접 만나서 사과를 한 것까지는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합의금과 관련된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좀 잡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협상이 금액적으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협상의 여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안 좋은 건데요. 지금 5억 원을 받아내주면 변호사에게 비밀리에 1억 원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진짜 좀 말이 안 되고 해선 안 되는 얘기죠. 변호사로서 이런 제안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변호사에게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거예요. 이 내용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변호사에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얘기를 들은 변호사분도 수치스러웠을 것 같아요. 나를 진짜 뭘로 보고? 지금까지 상황은 전달드렸고요. 이 내용을 봤을 때 결국 손 아카데미 측은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에 대해서 처벌을 받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일정 금액의 합의금도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받지 않은 것은 피해 아동의 부친 쪽이었죠.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그 정도 금액이 아니면 받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일관했기 때문에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고, 그러면서 이 사건이 언론에까지 좀 나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합의가 되지 않은 사건은요, 합의가 되지 않은 채로 판단을 받으면 그만입니다. 배째라라는 건 아니고 충분히 사과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합의까지 이르진 못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제시를 좀 했다면 할 수 있는 진지한 노력과 반성을 했다고 재판부도 보아줄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 그대로 판단을 받으면 그만이고요. 또 연예인이라고 유명인이라고 무조건 뭐 끌려갈 필요 없습니다. 사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요.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잘못한 게 있으면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담으로 손 아카데미에 다니고 있는 이 학부모들이 이렇게 선처 탄원서를 많이 보내주셨죠. 잘못 안 했다는 건 아닌데 이렇게 다른 학부모들이 선처 탄원서를 같이
보내주는 것을 보면 이분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좀 가르쳤다는 것, 그것만은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그것이 이 손아 아카데미 측의 잘못을 없는 것으로 0으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감경시키는 그런 정도의 자료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이 손아 아카데미 측을 비판하던 여론이 상당히 좀 잦아들고 오히려 피해 아동을 좀 볼모로 수단으로 삼아서 돈벌이를 좀 해보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아니었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네요.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변이었습니다.